국제 OM 선교회의 선교선인 로고스 호프. 로고스 호프의 신임 단장에 사랑의 교회 세계 선교부 박필훈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박필훈 신임 단장 모시고 로고스 호프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고스 호프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로고스 호프 배가 어떤 배인지 먼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고스 호프 선교선은 국제 OM 선교회 소속의 선교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독일에 등록되어 있는 NGO GBA Good Books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책이라는 NGO에 등록되어 있는 또 사역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배에는 60여 개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승선해 있고요. 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지식과 구호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의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큰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배가 뭐 작은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배 안에 학교도 있고요. 네. 또 병원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배가 세계 최대의 선상 서적 전시장으로 판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배 위에 서점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책을 싣고 다니면서 책이 없는 나라에 책을 보급하고 또 성경책도 보급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네. 또 청소하는 부서도 있고요. 밥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과 또 다양한 사역자들이 봉사하면서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떠다니고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예, 떠다니는 작은 마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 호프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신가요? 그리고 그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선교선에 승선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자원봉사자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네. 선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배에 방문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배에 몇 명이 살고 있나요? 저는 이제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60여 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요. 그러면 이런 배에서 일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네. 질문을 이제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배 안에 있는 선장님, 또 항해사, 엔지니어, 뭐 밥하시는 분, 빨래하시는 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다시 그렇군요. 말해서 기도의 지원을 받고 또 파송된 교회에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모금을 해서 선교 선 본부에 배에 돈을 내고 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서 내면서 일하는 일하는 거죠. 이제 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지가 않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간증을 하죠. 네. 몇 년 전에도 한국에 이 로고스 호프가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도에 로고스 호프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한국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이제 저희는 서점도 많고 또 교회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점 때문에 배를 방문하지는 않고요. 네. 로고스 호프가 이제 한국 같은 데 올 때는 선교지를 인천항에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국 지역 교회가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방문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선교의 도전을 받고 지역 교회 선교에 동원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 방문하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한 7, 8년 만에 방문을 했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언제 오냐고 질문도 하시던데 앞으로도 한 7, 8년 지나야지 아마 한국에 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로고스 호프호가 이제 한국에 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한국 밖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배 안으로 찾아와서 또 선교적인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배 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배에서 많은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이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또 신문 광고를 보고 배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배로 방문하게 됩니다. 배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네. 많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배에 뭐 하루에 2, 3천 명씩 방문하고요. 뭐 어느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명 넘는 분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손님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온 거죠. 대단한 그렇게 거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쪽복음도 전하고 이런 사역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을 대상으로는 선상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5일은 일하고 일주일에 5일은 일하고 하루는 사역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날 하는 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로 들어가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또 몇 분들은 또 그 항구 내내 상구에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 뭐 2주일 치면은 그 기간 내내 아주 깊숙한 곳으로 내지로 들어가서 네. 그쪽 지역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서 또 사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또 그 도시에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국제 OM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OM처럼 이 선박을 이용해서 이 선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초창기에 이제 이 OM 국제 선교회 설립했던 이제 OM의 리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성경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이제 성경책과 서적을 싣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눈을 떠보니 이게 세계 지도에 파란색이 많잖아요. 다 바다잖아요. 바다가 많죠. 바다를 중심으로 지도를 보다 보니까 해안 도시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배를 가지고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70년도에 이 배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이 배 사역이 시작된 이래로 로고스라는 배가 있었고요. 네. 또 둘로스라는 배가 있었고요. 로고스2라는 배가 있었고 현재 이제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0년 이래로 이 4개의 배를 통해서 저희가 150여 개국을 방문을 했고요. 예. 한 1,400여 항구 도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 인원을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4,500만 명이 이 배를 올라갔다가 대한민국 인구 거의 육박할 그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또 기독교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승선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배가 항구에 한번 정박을 하면 다음에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제 8년 만에 다시 온 것처럼 네. 다시 가게 되는데요.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둘로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무섭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가오시냐 했더니 본인이 5년 전에 다른 항구에서 이 둘로스에 올랐었고 이 둘로스라는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와서 이 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배는 짧은 시간 왔다가 항구를 떠나지만 그 배를 통해서 많은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박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그렇죠. 그 많은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겠네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서점에 왔다가 성경책을 몰래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성경책 읽고 나중에 지역교회 목사님이 돼서 그 성경책 값을 다시 갚겠다고 예. 와서 기도회 때 간증하는 그런 참 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배를 타고 400이 넘는 분들이 계속 항해를 하면서 또 선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한 배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공동체인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00여 명이 다 각자 이제 부서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또 땀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매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0여 개의 부서가 있어서 그 소속이 되고요. 또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 상선은 항해하는 것과 엔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는 이런 것을 돌보는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배는 그거 외에도 이제 훈련하는 인사 부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점이 있고 이제 이런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또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가 네. 사역적인 목적에 맞춰서 사역을 하고 또 그 학생들도 아이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어떤 공동체처럼 서점을 운영하고 또 엔진을 돌리고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구성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인사부서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어느 공동체나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그런 인사부서와 배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고스 호프의 신임 단장으로서의 책임이 참 막중하실 텐데요.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로고스2라는 배와 둘로스라는 배를 7년 동안 승선하고 이번에 로고스 호프라는 배로 이제 리더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네. 이번에 가면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400여 명의 승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네. 세우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단장으로서의 업무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국교회의 좋은 영성들을 네. 우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세워서 이들이 이제 배사역을 마치고 또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좀 건강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선상 사역을 시작할 로고스 호프에 승선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